카메라 보고 한번 힘차게 쳐줘. 방송실에서 하는 시시콜콜 라이브, 오늘은 건축 콘서트 북토크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기하죠? 네. 너무너무 신기하죠? 네. 그래도 졸업하기 전에 학교에서 이런 영상 남기는 게 뭐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우리 1학년 때 제 수업을 다 들었었나요? 제가 네. 수업을 했었나요? 저는 안 들었어요. 저는 네. 전 아, 그죠. 들었어요. 형원이만 들었지. 네. 근데 이제 형원이 같은 경우는 제가 요렇게만 알고 있거든요. 1학년 때 봐.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코로나 한참일 때, 그때 이제 2년 차 때 이제 입학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맞아요. 요렇게 하고. 예, 어제 보니까 제가 이렇게 밥 먹을 때 이게 지나가면서 유심히 좀 보지 않았었나요? 좀 길게 이렇게 본다는 느낌 안 들었어요? 몰랐었어요? 네. 왜냐면 그 친구들 너희가 몇 반이었지? 13반인가? 13반 때. 1학년 때. 1학년 13반. 1학년 13반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 여전히 모여있는데, 그때 네, 제가 맞아요. 요것만 보고 있었거든요. 저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이제 신기해서 조금 길게 보고 지나갔었어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모인 이유는, 자,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북콘서트를 하려고 하고요. 오늘 이제 우리 친구들이, 요런 기능도 있어요. 화면에 이제. 우와. 네, 건축 콘서트라고 하는 책을 네. 읽고, 책 한번 보여주시죠. 책 이거 보여주세요. 네, 요 책 생겼어요. 되게 두꺼워요. 네, 요 책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독서 뭐라고 해요? 목사를 뭐라고 해요, 여러분? 독서 탐구 보고서라고 해야 되나요? 네, 독서 탐구 보고서죠. 네, 독서 탐구 보고서를 이제 작성한 거를 기초로 해서 요거를 이제 단순히 책만 읽고 독후감 쓰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 창영고등학교라고 하는 공간을 가지고 그 미래 학교 구상하기를 이제 주제로 저희가 특집 같은 특집, 정말 특집 같은 특집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만나서 반갑고요. 순서는 우선 자기소개를 해야 되겠죠. 자기소개. 네. 자기소개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옆부터. 저부터요? 네네. 네. 저는 3학년 12반 5번 송영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요. 저는 창영고 3학년 12반 최유빈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오윤주입니다. 윤주. 네. 네, 반갑습니다. 형원이가 안 그래도 머리가 작은데 제일 깊숙이 앉아 있어서 화면 속으로 너무 작아 보이고, 저는 거대한 게 맞지만 너무 거대해 보이는 최악의 자리를 시도가 됐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선은 이제 자기소개 방금 나눴고요. 오늘 이걸 왜 하느냐에 대한 얘기하고, 그다음에 건축 콘서트라는 책 내용,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했던 탐구 내용 나누기입니다. 여러분이 준비한 내용하고 어떻게 비슷한가요? 네, 비슷해요. 네,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 자, 오늘 우리가 왜 만났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왜 만났는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 왜 만났느냐? 일단 저희가 일단은, 책을 학급에서 책을 읽고 같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네, 좀 더 큰 소리로 해주시면 네. 다 같이 읽고, 네, 힘주고. 다 같이 읽고, 저희 학교가 상당히 많이 건축적으로 발전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까를 구상을 해가지고 그걸 소개하고자 이 곳에 왔습니다. 네, 세 분이 다 이제 건축 학도를 꿈꾸고 있는 건가요? 맞아요. 네. 좀 같은 반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같은 반에서 세 명이나 건축 학도를 꿈꾸고 있다고요? 네. 건축학과를.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이제 약간 허리허식 같은 말은 집어치우고. 이렇게까지 이제 학교의 뭐라고 하죠?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렇게 방송까지 찍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입학을 위한 포트폴리오. 그것이 진심인데, 저는 어쨌든 이유가 어찌됐든 이렇게 하는 게 절대적으로 좋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썰을 풀고 나면은 이게 내가 얼마나 또 준비하면서 이거를 내가 얼마나 좋아하고 있었고, 이거 단순히 내가 아는 것보다 나누면서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제 무조건 막 오랫동안 떠들 수는 없고, 네. 네. 빨리빨리 이제 진행을 하는 게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되고, 네. 귀가를 원하는 저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저도 책을 이제 읽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이제 그래도 진행자인데 이 책을 아예 안 읽을 수가 없어서 네. 네, 덕분에 이제 건축에 관한 책도 읽었는데 저는 많이 어려웠어요. 많이 관심이 물론 저도 그런 건 있어요. 나중에 은퇴하게 되면 나도 이런 걸 좀 해볼까? 그런 공부를 좀 해볼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할 줄 몰랐어요. 네, 그래서 너무 다 읽기는 좀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네. 이제 친구들에게 좀 알려달라 어느 부분을 읽으면 좋을지 알려달라 해가지고 이렇게 챕터 1, 2, 4 이렇게 읽어달라고 네. 했습니다. 그럼 이제 챕터 1 상상하라 끝도 없이 이거 누가 이제 좀 정리하면서 영원이가 저요. 네 알겠습니다. 책 내용을 좀 얘기해 볼까요? 네, 일단은 챕터 1은 건축가로서 어떤 자세로 상상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단순히 우리 지금 현재 시대에는 건축이 되게 정적이고 움직이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움직이는 건물이라든지 네, 그런 다양한 상상력들이 지금 이어져 오고 있음을 소개하는 그런 챕터입니다. 네. 네. 저도 그 읽으면서 기억나는 게 네. 그 벽이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양광을 최대한 이렇게 받아들이기 맞아요, 위해서 네. 그게 어느 지역이었죠? 그런 것까지는 수석이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만. 네. 예를 들어 그 건물 이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어떻게 뭐였더라? 제가 네, 이름만 알려주시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요 집인데 이제 화질이 조금 안 좋은데, 네, 요게 이제 약간 온실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벽이 보시면, 네, 이렇게 움직여서 움직여요. 덮어버리죠. 네. 근데 이 집을 왜 만든 거죠? 책 속에서. 그 온도에 따라서 내부 그러니까 태양이 많이 들어오면 내부 공간이 좀 뜨거워질 수도 있지만 저는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실외의 온도에 따라서 그 내부의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이제 그래도 앞부분은 책 앞부분은 잘 읽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냐를 항상 그 제목하고 계속 제목을 반추하면서 읽어보거든요. 근데 저는 마지막 부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이거 이렇게 나오는 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유토피아라고 하면 이제 현실 속에 없는 상상의 아름다운 공간이고 디스토피아는 이제 그 맞아요. 반대의 네. 개념이잖아요. 누가 뭐라고 했나요? 시청자가 있대요. 와 신기하다. 대원이 같은데? 대원아 반갑다. 근데 그 헤테로토피아 기억 안 나시죠? 죄송합니다. 네. 유토피아, 디스토피아는 이제 많이들 아는데 근데 건축가가 정말로 구현해야 되는 공간은 유토피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거는 현실 속에 없는 진짜 이상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근데 건축가는 상상은 하되 현실 속에서 움직여야 네,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구현해야 되는 것이 헤테로토피아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 저도 거기서 이거 뭐지 하고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이제 미셸 푸코라고 하는 작가 이렇게 말해야 되게 있어 보여요. 되게 있어 보여요. 미셸 푸코가 이제 주장했던 헤테로토피아라는 건데 근데 이 헤테로토피아가 현실 속에서 가장 이상적인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래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건축가가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공간이 과연 없었을까? 아. 어때요? 살아오면서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헤테로토피아 같은 공간 아직 없는 아직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다 구현해 봤었어요. 어렸을 때 이미 다 경험해 봤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공부하면서 찾았던 공간 건데 아이들은 유아들은 특히 이 헤테로토피아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대요, 집안에서.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의 큰 침대에 이불 아, 덮으면 네, 네. 맞아요. 네. 상상의 공간이 펼쳐지는 네. 거고 특히 다락방이 있는 집이면 맞아요. 더 웃기고 네. 심지어는 그런 것도 있어요. 손돈쌤 집에 가보면 그 아들내미 방에 그 빌트인 되어 있는 옷장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열면 꽤 넓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인도 한 2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서서 네. 근데 거기에 온갖 벽에다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색종이를 붙여놓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쉬고 싶다 할 때 자신만의 공간 들어가 네. 버리는데 그게 네. 정말로 헤테로토피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그걸 잊어가게 되는 거고 네. 이제는 이제 건축가가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구현해둔 공간이
그런 공간이 아닌가. 네. 오, 여러분도 정말 이제 건축학도를 꿈꾸고 있으면서 그러한 공간을 만들고 싶은 거겠죠. 맞아요. 그죠? 제가 잘 풀어내가고 있죠. 네, 넘어가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얘기로 가보죠. 두 번째가 챕터 2 중에서 네. 사람을 만드는 공간, 사람이 만드는 공간이라는 제목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이제 누가 하면 될까요? 저요. 누굽니까? 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파트의 내용은 진짜 제목처럼 사람이 공간한테 미치는 영향, 공간이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서술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자면 근대화되면서 살짝 이제 공장 같은 게 생기고 좀 더 권력 그 위계 질서라는 게 생기잖아요. 네네. 그거를 건물이 투영하면서 좀 더 뭐라고요? 규칙적인 공간 있잖아요. 현대 네네네. 대칭적이고 그런 공간 그런 식으로 공간이 만들어지고 또 다시 그 공간이 사람한테 영향을 끼치면서 그 사람이 좀 더 노동자로서 일하게 되는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그런 공간이 대표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 학교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바꾸자는 거였어요. 그 바꾸자는 얘기가 제가 여러분 나이일 때도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지금 수십 년간 똑같이 네, 수십 년간 있어요. 이어져 있는데 진짜 획기적으로 그러니까 새롭게 학교를 만들 때 그게 그런 철학이 투영되지 않으면 네. 여전히 똑같은 공간은 재생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특히 집 같은 경우도 있어요. 집에 보면은 현관을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집의 가풍이 확 느껴집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이사를 한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그런 물론 집이라는 게 아파트가 바뀌게 해봐야 이게 변화를 주려고 해봐야 이렇게 엄청 그럴 순 없어요. 그래서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줄 수 있을까 인테리어를 막 할 때 네. 저희가 처음 했던 게 뭐냐면 바닥 색깔을 검은색으로 해버리자 였어요. 왜냐면 모든 아파트들은 네. 인테리어를 조금 한다 해도 하얀색 그렇죠. 맞아요. 벽까지 다 하얀색. 네, 왜 이렇게 하얀색. 다들 청결하게. 근데 약간 나는 그게 너무 싫었어. 약간 정신병동 들어가는 느낌이 없잖아 있었어. 그래서 검은색으로 해보자. 근데 하고 나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바닥이 검은색이고 그 약간 주방 쪽에 이렇게 그 뭐라고 하죠? 수납장 같은 것도 다 검은색으로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주방까지는 냉장고 포함해서 다 검은색이 돼요. 우와. 근데 그래도 하얀색은 여전히 벽지가 남아있으니까 네. 그 정도 검은색은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름 그래서 들어가면 차분해져요. 기본적으로 차분한 게 있고 또 이제 하나 좋은 점은 먼지가 잘 안 보인다. 가장 큰 장점. 그렇네요. 그렇죠. 사람이 너무 청결해질 필요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환경이 나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런 맞아요. 느낌이 있다. 뭐 혹시 그 개인적으로 나는 이런 공간이 사람을 너무 좀 재구성하고 있지 않나? 그런 공간 학교 말고 또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학교 말고요? 학교 말고. 감옥. 감옥은 그러라고 있는 거지. 교정을 하라고 그딴 식으로 있는 거지. 그 근데- 감옥도 미셸 푸코가 주장이 파노티콘 아니야? 맞아요. 근데 아파트도 어. 우리나라 아파트 자체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그쵸. 네. 그렇다고 아파트 안 살 수도 없고. 그니까요. 왜? 그 나중에 20대 후반 되면 그게 꿈이 될 거라고. 그렇긴 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챕터 한번 또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네. 자연의 품은 건축과 공간. 네. 윤주가 정리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형은 형원이요. 저도 이게- 사람을 만드는 공간이 그랬어요? 네네네. 그러면 그 부분 더 말할 거 있었어요? 잘 정리해 나가요. 저는 이 책에서 제일 이제 인상 깊었던 거는 뭐냐면 이제 저는 건축가가 건물을 통해 삶을 디자인하는 것과 이제 건축은 인간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는 문장이 맞아. 있었는데 저는 딱 그 부분이 제일 저에게 딱 와닿았던 것 같아요. 맞아. 제가 약간 꿈꾸는 그런 느낌. 그러면은 삶의 디자인. 윤주가 원하는 공간 가령 나는 어떤 걸 지으면 그런 공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머무는 공간이 이제 자기 집이다 보니까 그 집 속에서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거나 아니면 뭐 서재 같은 경우는 그 일의 능률을 더 올려야 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뭐 사람이
심리 이런 걸 잘 적용해가지고 그 일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준다거나 그래서 건축적으로 인테리어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지금은 우선은 건축가도 아니고 그쵸. 학도를 꿈꾸는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돈이라는 걸 차치하고 그쵸. 네. 그러니까 아마 아파트는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리는 집은 지금은 아파트는 아닌데 네.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주택을 짓게 됐어요. 돈은 많이 벌든 아니면 좀 싼 곳에 가든 해서 예쁘게 지었다고 칩시다. 그럼 그런 집에서 어쨌든 집은 제 1차의 목적이 휴식이라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럼 여러분도 다 각자가 느끼는 가장 내가 휴식을 가장 잘 취할 수 있는 분위기가 나름 있을 거라 생각이 그런 생각은 한번 해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공간, 어떤 식으로 네. 꾸미면 내 집이 가장 편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빛이 많이 들어야 돼요. 빛. 네. 지금 되게 어두워요, 집이. 원래 그 모든 욕망은 결핍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지금 빛이 많이 안 드나 봐요. 집이 남양이 아니죠. 네, 형원이 부모님 잘 듣고 계세요. 형원이가 빛을 많이 못 봤구나. 네, 빛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 네, 빛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또 유빈이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집에 뭔가 많으니까 조금 불편해서 집에 뭐가 또 많아요? 미니멀리즘. 유빈이 집은 뭔가 잡동사니까 걸어 다닐 때부터 발에 치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네. 미니멀리즘을 추구하고 네. 싶다. 좋습니다. 윤주는요? 저는 딱 제가 원하는 가구들만 있는 깔끔한. 비슷하다. 그래서 저는 또 비슷하네요. 평원이랑 반대로 빛이 없어야 돼요. 아, 오히려 진짜요? 아늑하게, 아, 동굴처럼. 완전 아늑하게. 원하는 가구가 어떤 식의 가구에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족들이랑 다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엄마도 필요한 거, 아빠도 필요한 거, 동생도 필요한 거 다 같이 맞아. 이렇게 있잖아요. 음. 공동으로 또 사용하고 그러니까 저만 혼자 사용하고 1인실, 네. 1인용? 자취를 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자취를 한 다음에 이케아도 너무 비싸다 싶으면 이제 저기 뭐지 모던하우스 이런 데 가가지고 그렇네요. 작은 그 자취방을 위한 그러한 네. 소품들 갖다 놓고 벽에 이제 제 등도 하나 목표예요. 놓고 자취하는 거. 달모양 등도 하나 달아놓고 맞아요. 그쵸 네. 그쵸 저만의 공간. 그쵸 아무도- 침대 위에서 쓸 수 있는 탁자 이런 거 맞아요. 그쵸 태블릿 하나 켜두고 밥 먹고 이거 건축학도의 삶인지 아니 집을 빨리 나가고 싶은 자취녀의 생활을 원하는 저는 만약에 집을 짓는다면 네. 집을 짓지 못하더라도 하다못해 전세로라도 주택을 이제 살게 될 텐데 만약에 제가 이제 뭐 인생이 잘 풀려서 그런 공간을 갖게 된다 했을 때 저는 정해진 게 있어요. 저희 집 저희 가족이 이미 정해놓은 건 뭐냐면 1층은 무조건 카페 형태예요. 왜냐면 저희 다 카페의 분위기를 너무나 사랑하고 그러니까 카페는 그런 거잖아요. 내가 어떤 음악을 트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조용한 아늑한 맞아요. 분위기도 맞아요. 이룰 수 있고 때로는 좀 활기 넘치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음악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저는 이제 카페에서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쉬는 것도 좋아하다 보니까 커피 향이 나면서 그러니까 거기가 약간 다이닝이 되는 거죠. 1층은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잠이라고 하는 것을 집에서 이렇게 푹 잔다라든가 아니면 저는 소파에 들어놓지 않습니다. 집에 가면. 진짜요? 네, 저는 소파에 들어눕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자라온 환경 때문에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셔서 저희 아버지 항상 소파를 눕지 않으십니다. 진짜 딱 이러고 앉아 계시기 때문에 바닥에 앉거나 아니면 이제 저 리클라이너 하나 있는데 그냥 거기에만 주로 앉아있지 소파에 눕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거실에서 굴러다닐 만한 그런 공간은 저는 저에게 휴식 공간은 되진 않아요. 우선은 카페 같은 공간. 그건 제가 꿈꾸는 공간.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럼 넘어가서 네. 예, 자연의 품은 건축과 공간 요거 좀 빠르게 정리해 볼까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보내드렸던 이유가 저희가 학교 외관적 부분을 이제 해결책을 찾을 때 이 네네네. 챕터를 참고해서 한 거라 가지고 네. 이 챕터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친환경 건축의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소개하는 챕터예요. 저는 근데 이 친환경 이 건물이 네. 찾아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쳐볼게요. 네. 에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에코. 에코 빌딩 네, 네. 이렇게 쳐보면 대충 네. 이렇게 쳐보면 네.
죄다 풀만 있어요. 아 맞아요. 그게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건물에 이렇게 풀을 붙여 놓으면 이게 친환경 건축이다. 네. 근데 이게 예쁘냐? 나는 이게 약간 흉물스럽다라는 아 느낌이 진짜요? 없잖아 있거든. 요거 이따가 그 여러분이 준 사진 네. 네. 건물에 이제 좀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또 얘기를 네 해보겠습니다만. 좋아요. 네, 어쨌든 뭐 그렇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넘어가서 네. 우리 학교 얘기를 이제 책 얘기 더 혹시 더 하실 게 있으세요? 아니요. 없죠. 네. 이제 빨리 이제 하고. 그럼 이제 넘어가서 정말 여러분이 탐구했던 부분, 이제 설문까지 해서 이제 가져왔던 창영고등학교의 공간 개선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 네. 저는 이게 시기적으로 참 좋은 게 뭐냐면, 우리 학교가 이제 공사 또 들어가는 거 알고 계세요? 네. 이게 그러니까요. 조사하면서 알아보셨었어요? 네. 교감선생님이 교감선생님이 계획- 알려주셨어요. 아, 그래요? 앞으로의 계획 같은 그래서 자료도 봤었어요? 자료는 자료는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평문도도 이제 받아왔는데, 그거 이제 얘기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서부터 얘기를 하나요? 전체적인 학교 건물 얘기를 좀 네, 해볼까요? 전체적인 것부터 합시다. 좋습니다. 요거를 그러면 잠시만요. 네. 자, 학교 공간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부분을 설문을 하셨나봐요. 네, 네, 했습니다. 58명. 네, 몇 그렇게 명 이렇게 아니지만 표본이 많진 않아요. 네, 표본이 많진 않은데, 네, 이게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화면으로는 네, 진짜. 어떤 걸 제일 싫어하던가요? 표 아, 기본으로 근데 해서. 의견들이 되게 다양하긴 맞아요. 했는데 전반적으로 학교 구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배치 이런 게 너무 별로다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이게 처음 지을 때 이제 애들은 많고 맞아, 공간 효율적으로. 속으로 효율성을 최대한 뽑아내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복도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교실을 둬요. 네. 저는 그게 정말 안타깝거든요. 네, 저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또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다른데 고등학생들에게 복도는 보통의 공간이 아닙니다. 그- 특히 이제 빛이 들어오는 창에 기대서 복도에 동급생들과 아니면 남녀가 여러분 복도지 못했겠지만 그냥 밖을 보는 거죠. 하염없이 밖을 보여요. 저는 근데 고등학교 때 그 기억이 너무 좋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뒷뜰이 다 소나무 밭이었어요. 아주 빼곡한 소나무 밭, 몇천 그루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나와 있으면 피톤치드가 막 들어와요. 네, 물론 이제 꽃가루도 많이 날려서 힘들었고 근데 그냥 쉬는 시간에 잠깐 나와서 네. 바람만 쐬고 있어도 힐링이 되는데 우리 학교는 사실 그게 부족하죠. 네. 근데 맞아요. 그거는 고칠 순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요? 어떻게 고쳐요? 복층 다 뜯어버릴 수 없잖아요. 복도는 어쩔 수 없는 게 네. 되고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다 치자. 그 다음에 또 많은 문제를 제기했던 거 두 번째가 있다. 그 다음에 외관, 그러니까 밖에 밖에 모습. 봤을 때 너무 음. 낡고 칙칙하다. 음. 이런 게 감옥 네. 같다는 의견. 맞아요, 감옥 맞아. 같다. 진짜 많았어요. 교도소 같다. 근데 나름 이게 그럼 이 두 번째 이건 뭐예요? 아 이거는 이따가 설명해야 돼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우리 학교가 원래 이게 프랑스식이라고 감옥 하잖아요. 맞죠? 감옥 말고 아니에요. 학교 이 운동장이 사실 뒤쪽에 있는 거잖아요. 저게 정문이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게 후문이잖아요. 예전에 문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프랑스식의 느낌으로 앞에는 정원이 있고 그리고 뒤로 이제 운동장이 있는데 건물 자체는 너무 커. 그래서 사실. 눈 올 때 눈 안 녹는다고. 아, 그죠. 저 운동장 쪽에 녹질 않죠. 네, 잘 그러면. 녹질 않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물론 페인트 칠도 사실 수시로 하긴 하셨었어요. 그럼요. 그런데도 이제 잘 벗겨져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벽면 녹화인데요. 벽면 녹화. 그 사진을 같이 보면 되나요? 이제? 이거요, 네. 알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흉측스러울 수도 있지만. 근데 얘는 지금 워낙에 낮은 건물이라 그런데 그쵸. 만약에 좀 더 큰 건물이 있다면 어떤 사진을 보면 될까요? 큰 건물 저희가 보내드린 네, 이런 이런 거? 거 아, 이런 거. 이런 거. 약간 네. 그 연대 본관 같은 그걸 말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기에는 우리 학교 너무 거대하지 않나요? 아 거대하죠. 그래서 할 거면은 일부분 해야 되는데. 일부 하면 너무 비대칭이죠. 대칭 이런 거 생각 안 해. 건축가 비대칭의 미가 있습니다. 비대칭이고. 근데 그런 게 있어. 여기서 해줄 말이 뭐냐면 그 약간 담쟁이, 아이비 이걸로 맞아요. 이렇게 이제 얽혀드는 네, 게 맞아요. 예쁠 수는 있는데 사실 그게 의미는 흉가의 의미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 흉과 폐가의 의미가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집에 아, 식물이 그렇게 타고 볼 수 들어가서 있구나. 어떻게 보면 정말 관리 안 하면 진짜 흉물스러워져요. 그리고 저는 이게 나는 요즘 들어서 정말 대한민국이 사계절인 게 너무 싫거든. 안 그래요? 너무 싫잖아요. 그냥 캘리포니아 느낌. 항상 그냥 가을 이른 가을 느낌으로 햇볕 따뜻하다가 저녁 되면 시원한 바람 좀 불고 이러면 좋은데 자 사계절에 이렇게 벽면에다가 풀들이 넘친다. 겨울에 어떻게 할 거야 내가. 겨울에 겨울에 이파리 떨어지면 떨어지죠. 네. 가지만 남아요. 그러면 태가도 그런 태가가 없어. 그거 생각 안 해보셨죠? 네. 네. 본 적이 없으니까. 물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무참히 밟아버리겠다는 네.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만 네. 저도 나름 학교 측의 입장에서 네, 네, 좋아요, 좀 오히려. 이렇게 좋아요. 합의점을 네, 찾아보자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해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이 사진들 이런 것도 왜 주셨는지? 이거는 제가 좀 찾아본 건데요. 네네. 그 뭐지? 이 책에서도 나왔는데 음. 그러니까 벽은 그냥 단순히 벽으로 기능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벽이라는 기능이 단순히 벽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될 수 있다라는 낙서장 같은. 그래서 칠판을 벽 전체를 이제 칠판으로 덮는 그런 사례가 이 책에 나왔었는데 봤습니다. 네네. 네. 그게 저는 인상 깊어가지고 학교에서도 하면 어떨까? 근데 물론 엄청난 낙서장이 될 것 같긴 하지만 그 얘기를 좀 해보면 네. 나도 그 부분은 좀 재밌게 읽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뭐라고 썼냐면 문까지 아예 칠판으로 하는 게 네. 어땠을까 문까지 이랬으면은 뭐 지식이 좀 더 뭐 이렇게 아이들의 뭐 지식 확장에 뭐 그렇게까지 상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선은 칠판이 우리 학교 칠판은 그 분필용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모르겠어. 예전보다 많이 공부를 안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애들이. 맞아요. 칠판 사용을 과연 얼마나 하고 있는가. 그렇긴 해요. 네. 정말 근데 수학 같은 거는 진짜 여럿이 나와서 칠판에 이렇게 풀어보는 여러분은 어땠었어요? 수학 시간에 나와서 풀고 그랬었나요? 거의 없지 않았나?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칠판을 점점 안 쓰게 되는 네. 상황이 돼버린 거죠. 저만 해도 비추잖아요. 물론 그나마 저는 필기를 많이 하는 축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공간은 지금 뭐 주신 공간 같은 경우는 저도 괜찮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고등학교 때 만약에 이렇게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칠판만, 네, 칠판만. 네. 그럼 이제 칠판하면 이제 약간 더러운 낙서가 많을 것 같아요. 그거 저도 걱정하긴 네, 했어요. 네, 네. 근데 그게 무서워서 사실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한두 번의 더러운 낙서는 괜찮다. 초기에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그냥 한두 번 지워주다 보면 걔들도 지쳐. 그래서 더 그리지 않아요. 네. 그리고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게 될 수 있다. 구딜 헌팅 같은 경우에 막 이렇게 복도에서 수학을 푼다든가 거기,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이상이야. 네, 유토피아. 그게 이상해요. 헤테로토피아 같은 거 몰라. 있을 수 없는 유토피아만 꿈꾸고 있는 이제 친구들이에요. 네. 자,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사진 뭐 필요한 게 있으시다면? 근데 제가 아까 어. 맨 처음에 본 그 계단 이게 네네. 뭐냐면요. 네네. 쌤이 말씀하셨다시피 쉬는 시간이 그러니까 10분이란 시간 안에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장까지 내려가서 자연을 만끽하기에는 좀 상당히 부족한 시간이잖아요. 아하. 그래서 이제 한국 건축가님께서도 아이디어를 내신 건데 발코니를 만들어야 된다 학교에. 그래야지 애들이 쉬는 시간에 잠깐이라도 나가서 이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생각해보면 저희 학교에는 발코니를 그러니까 이동 교실을 뭐 이렇게 없애가지고 만들 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계단에 올라가다 보면은 그 뭐지 난간 같은 게 작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걸 확장시켜서 조금이라도 만들면 어떨? 자꾸 유토피아로 가네요. 헤테로토피아야 되는데 우선 그런 생각을 해봤다. 그냥 결국 아까 말했던 그냥 만약에 복층 구조가 아니라 그냥 햇빛 들어오는 그냥 바깥이 보이는 복도였다면 네. 사실 이런 고민도 안 했을 수도 되죠.
그렇죠. 그랬을 것 같긴 해요. 그건 좀 아쉽긴 해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더 보여줄 사진 같은 건 없고요. 네. 그럼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 얘기는 어느 쪽으로 가면 될까요? 야자실? 네, 야자실. 네. 6층 야자실? 그럼 6층 야자실의 실태를 먼저 한번 우리가 네. 둘러보는 게 좋겠죠? 네. 실태. 네. 저희가 이제 6층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첫 해 왔을 때는 요 안쪽 있죠? 요 안쪽. 네. 요 안쪽이 또 방이 하나 더 있어서 가벽이 하나 더 있어서 거기는 더 공부 많이 하는 애들. 아. 근데 그 당시 노력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력반은 2층에서 하고 그리고 매일 야자하는 친구들은 안쪽 방에 넣고 그리고 주 2회, 3회 하는 애들은 요쪽으로 예, 요 정도에다가 이제 두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안쪽에 문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꼴 보기 싫은 게 노력반 애들이 쉬는 시간에 굳이 6층까지 올라와서 한번 휘젓고 갑니다. 그리고는 띠가 지들 또 노력반이라고 내려갑니다. 아주 꼴사나워요. 아주 꼴사나워. 근데 이런 공간이 지금 저희 6층이고요. 네. 자, 요런 상황입니다. 요런 상황. 근데 이제 요 사진은 이렇게 바꿔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이건 네. 이제 설문조사. 설문조사 좀 네. 볼까요? 설문. 네, 네, 네. 네. 이제 저기 기타 의견에 음, 이게 너무 집중이 잘 안 된다. 음, 그러니까 애들이 6층에서 공부하려고 할 때. 공부하려고 할 때 불편하다. 뭐 어. 집중이 안 돼 이런 의견도 많았고 또 책상이 어둡고 의자가 낮고 책상이다. 그리고 어두워서 어. 조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의견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저희 때도 이 책상이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책상이 들어올 때 진짜요? 선생님들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뭐라 얘기했냐면 네. 여기에 불이 들어오게 해달라. 맞아요. 밖에 이제 진짜 네, 필요해요. 그러면- 스터디 카페 이런 네. 데다 위에 있으면 그러면 근데 사실 여기가 되게 삭막해. 전체적으로 삭막한데 네. 이 불이 없어져도 네. 그래 이렇게 삭막할 때 오히려 이 천장에 불을 켜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오로지 이 불에만 의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스터디 카페까지는 아닌데 옛날 그냥 독서실 느낌. 옛날 독서실도 다녀봤어요. 그러니까 요즘도 그런 게 있나요? 저희 때는 네. 독서실이라 왜 아파트 그런 아파트에 있는. 안에 커뮤니티 네, 안에 알 것 그냥 같아요. 네. 그냥 여기에만 불 있어서 네. 조용히 아, 들어와서 네. 저희 때는 이제 이런 독서실 가면은 요 책상 벽면에 이제 야한 얘기 많이 써놨거든요. 그 공부 안 하고 이제 그거 읽고 집에 가고 그러는데 어쨌든 다 어둡고 여기만 불 켜져 있으면 알아서 정숙이 돼요. 근데 또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게 천장이 너무 높아서 소리가 별 소리가 다 울리잖아요. 맞아요. 네, 그럴수록 근데 불은 또 위에서 비춘다. 이게 좀 집중하는 게 어렵죠.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러분 뭐 선생님들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 하겠지만 이건 이제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신경을 써도 안 되는 그렇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선생님들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아, 학교에 남아서 공부하는 애들인데 그럼 그 애들이 최대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야자 하라 얘기 안 해도 원래대로 논다. 이게 근데 저도 어. 이제 환경이 좀 더 좋아진다면 학생들이 이제 야자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아서 이용률도 높아질 거라고 거기 아까 말한 이제 네. 그 환경이 사람을 네, 만드는 그렇죠. 거죠. 맞아요. 환경이 맞아요. 사람을 만든다. 네, 억지로 이렇게 프로그램 만들어가는 그 노력이 보이실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제 이런 걸 어떻게 변하게 하는 게 좋을까? 애들이 원했던 구조들이 있지 않았어? 벽면을 뭐 이렇게 한다든가. 네, 이거는 네. 이건 또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할 음. 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학생들이 원했던 것도 개방형 스터디룸이라고 맞아요. 다 이런 거? 같이 아니 네, 이런 이런 느낌 느낌? 이런 네, 느낌. 이런 느낌. 근데 다 같이 보내줘.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네네네네. 의견을 냈었어요. 제가 이건 보내준 사진 제가 순서대로 다 해놓은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대로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하시네요. 네, 이런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다 같이 회의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회의하는 거. 또 그렇죠, 다 같이 회의하는 거. 공부해야 공부가 잘 된 학생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음. 다 같이 하면 또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 책상을 되게 좋아해요. 네. 등이 이렇게 앞에 이렇게 나지막하게. 그래서 나중에 제가 아까 말했던 1층의 공간은 카페를 할 때 저는 이런 식탁을 꼭 둘 거거든요. 책을 읽을 수 있게. 온 가족이 그냥 다 좀 듬성듬성 앉아서라도 공부할 수 있는. 왜냐하면 저는 계속 수업 준비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공간을 저는 원하는데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들락날락 하는 거 어떻게
잡아야 될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문제예요. 하지만 우리는 문제 따위는 또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 이제 화이트보드에다가 이상한 거 그리고 제일 심한 게 뭔지 알아요? 뭐요? 보드마커의 뚜껑을 안 닫아요. 다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겠네요. 어떤 놈들 유성으로 쓰고 네, 이런 거. 이런 공간. 네. 이런 공간. 근데 아마 이런 공간을 지금 계획 중이실 거예요. 진짜요? 네, 맞아요. 말씀하신 것 맞아요. 같아요. 이런 거는 이런 네, 것도 아마 이런 6층에 거 들어올 강연할 때 네. 음. 뭔가 활용할 그러니까 우리 수 발표할 수 있는. 우리 학교가 이제 외부 손님이 오셨을 때 네. 강연할 수 있는 게 다목적실 1층밖에 없는데 네, 맞아요. 거기가 그러니까요. 이제 층고가 그냥 그대로 한 층으로 되어 있다 네. 보니까 사실 뒤쪽에서 뒤쪽에서 보는 게 안 보여요. 어렵죠. 네, 네, 맞아요. 네. 네, 이런 공간 있으면 좋겠다. 네. 만약에 이런 공간이 있으면 여러분들 와서 이렇게 후배들을 위해서 강연 한번 제가 뭐 이 정도는 할 생각으로 하고 뭘 도전해야지. 이건 왜 찍으셨어요? 이건 옥상인데 옥상. 옥상을 여기다- 휴식 공간에 네, 야외 만들자는 휴식 발코니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우선, 식물이나 꽃 같은 거 이제 근데 이것도 나는 그런 게 있어. 휴식 공간을 만들려면 네. 색부터 바꿔야 돼. 그쵸 색도 바꿔야 되죠. 녹색. 이게 천장을 녹색으로 칠하는 이유 알죠? 네 편안함. 왜요? 이게 이제 그 건물들 보면 주택 단지 이렇게 보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 주택 이렇게 그 보면 초록색. 위에가 다 초록색 네, 페인트예요. 맞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냥 다 찾아보시면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은 초록색이 제일 싸대요. 아, 예, 제일 싸고 그리고 이제 빛의 개념에서 보면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 초록색이 제일 편하게 눈에 제일 그쵸. 편한 색상이기도 하고 네. 제일 싸고 그런 이유라고 아니 하더라고. 초록색이 제일 쌀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대요. 염료 쪽으로. 보면. 염료의 개념을 볼 때 아마 흰색이 제일 비쌀 거예요. 아, 자동차도 진짜요? 흰색 자동차가 제일 비싸요. 아, 몰랐구나. 배우러 왔구나. 자. 네, 이 옥상에 이런 공간. 옛날에는 10여 년 전에는 예전에 선생님들이 여기서 담배도 피우고 그랬어요. 너무 멀리 가기 싫어가지고 이런 공간을 바란다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쵸. 저쪽 옥상에다가 그렇죠. 네, 쉬는 토요일에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고. 여기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삼겹살. 이런 공간. 네. 이런 이런 식으로 꾸미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죠. 나는 근데 걱정이 뭐냐면 네. 이런 공간에 가장 먼저 오는 애들은 커플 애들. 맞아요. 그거는 그래놓고 웃긴 게 뭔지 알아? 그 꼴 보기 싫어. 만약 이런 거 만들어줬다 생각해. 물론 이런 건 이제 비가 오면 다 젖기 때문에 아마 힘들 거야. 네. 이런 건 힘든데, 뭐 이 이런 정도만 해도 거요. 좀 무난한데, 네. 왜냐면 그늘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늘은 네. 필요하고, 땡볕에 이렇게 있으라면 안 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들어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네. 그러면 누가 등장하느냐? 커플이 먼저 등장. 커플이 등장하면 우리 새 친구 같은 경우에 그거 꼴 보기 싫은데 말을 못 하고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그쵸. 쟤들 뭐 저러고 있어. 막 이러면서. 네, 그렇다. 뭐 막 다 보여주는 게 좋은가요? 이런 걸 꿈꿔봤다 이런 이거죠? 거 꿈꿔봤다. 이런 걸 꿈꿔봤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다음은 이동교실? 네, 이동교실로 갑시다. 이동교실로 가죠. 이동교실은 누가 준비하셨나요? 저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일단 설문에 대한 얘기. 네. 이동교실에서는 가장 많은 의견이 있었던 건 소파를 설치해달라. 그러니까 소파. 네, 소파 설치. 커플을 위한 공간이에요. 전체적으로 학생이 다 휴식 공간을 네, 원하더라고요. 휴식 공간을 원하는 학생. 근데 애들이 충분히 교실에서 휴식하고 있던데? 수업 시간에도 휴식하던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아니, 교실에서 이미 수업 중인데도 휴식을 하고 있어, 자체 휴식을. 그러면서 휴식 공간이 필요하다니. 휴식 공간이 없어서 자꾸 교실에서 쉰다? 네. 그렇죠. 휴식 공간이 극단 생기면 논리구나. 거기서 쉴 수 있으니 수업 시간에 더 집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극단 논리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뭐 어떤 걸 얘기할까요? 그 다음에 또 그냥 카페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애들이랑 좀 수다 떨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말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부는 공부는 안 될 것 그러니까 같지만. 나는 이게 조금 무서웠던 게 뭐냐면 왜냐면 오늘 아까 한 친구가 또 왔었어. 3학년 친구가 와서 뭐 이렇게 촬영하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너 3학년이고 수능 99일 아니냐? 98일인가요? 네, 네. 비슷하게요. 그래서 내가 수능 그렇게밖에 남지 않았는데
학교에서까지 공부는 좀 이러는 거야. 사실 살짝 충격받고 기분이 안 좋았어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 잠깐 와서 출석하는 공간이고 공부는 딴 데 가서 한다는 얘기 같아요. 근데 물론 많은 친구들이 그럴 것 같아요. 지금 3학년들이 수업이 뭐 이렇게 2학기다 보니까 더 이루어지지 않는 건 부은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건 이제 수능 바뀌지 않는 이상은 계속 가겠지만 언제부턴가 수업이 공부의 시간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특히 전 영어 교사니까 여러분 반성하고 있죠? 지금도 1학년 보면은 네. 당연히 수업 시간에 당연히 공부를 안 하는 시간이에요. 그냥 학원에서 해준다. 아이고. 진도를 나가준다. 앨리스 선생님. 아이고. 앨리스. 여보세요. 우리 학교 애들 3분의 2가 거기가 한번 만나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나. 그래서 그런 공간이 학교라는 공간이 이제 휴식을 물론 이제 친구들은 그런 휴식 공간이 충분히 발현이 되면 수업 시간에 좀 더 효율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나 또 한쪽 입장에서는 네. 그런 공간이 오히려 더 방임을 초래하는 건 아닌가 더 그냥 무한대의 어떤 휴식만 주는 건 아닌가 그냥 그런 걱정이 없잖아 있어요. 네. 물론 이제 그런 건축학도로서 미래의 건축학도로서 그것의 균형점을 잡는 방법이 어느 정도 필요는 하겠죠. 네. 이제 어쨌든 이런 화면에서 네. 지금 이제 현장입니다. 우리 네. 학교. 너무. 네, 이걸 보면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지. 그냥, 그러니까, 다른, 모든 교실들이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획일화된 공간 구조는 학생들을 전체주의 집단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네네네네. 그래서, 이동 교실을 좀 어. 다양하게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선 저는 이제 우리 학교의 바닥을 빨리 바꿔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저희 집 바닥처럼 색깔이 이게 사람이 차분해질 수가 없어. 그쵸. 차가워서. 맞아요. 차가워요. 실제 춥고요. 네, 북쪽 교실은 더 춥기도 하고. 네. 그런데 뭐 이미 지어진 걸 우리가 고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바뀐다면 이동 교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다. 뭐 그런 그쵸. 거잖아요. 네. 네, 어떤 사진들을 좀 보면 될까요? 일단은 저는 이동 교실에 대해서 학생들이 휴식 공간을 원하는 학생도 있었는데 그냥 공부를 그러니까 이동 교실에서 이상한 그러니까 뭐 음식을 먹고 점심시간. 근데 쓰레기 지금 안 보면은 치우고 보여준 거 다 노는 데야 지금. 사진은 다 노는 거야. 심지어 벽에 이 팩맨이 그려져 있네. 게임기도 있고요. 어쨌든 이제 이동 교실을 되게 안 치우거나 그냥 노는 애들이 있어서 싫다, 철저히 관리해주면 좋겠다라는 학생들도 몇몇 있었기 때문에 휴식 공간으로서 이동 교실과 공부하는 공간으로서 이동 교실을 이제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상상했습니다. 그래서 휴식 공간에서는 뭐 보드 게임이라는 의견도 나왔고. 그다음에 네, 카페 같은 느낌. 그래서 그런 걸 추구하려고 했고 공부하는 공간은 네, 이런 것처럼. 근데 이건 그 송정초등학교라고 네네.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사례인데 이 책상이 좋은 게 뭐냐면 언제든지 모양이네요.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명으로 네네네네.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개인으로 써도 되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도 좋더라고요. 네. 그 새로 지어진 학교를 볼 때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 저기서 일하고 싶다. 어디지? 어느 학교지? 광교만 해도 맞아요. 곧 2호였나? 2호만 해도 2호인가 광교가 중간에가 완전 약간 뭐라고 하지? 되게 홀처럼 뭐라고 해야 되죠? 로비가 굉장히 높고 뻥 뚫려 있고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저 CJ 건물을 우리 학교로 바꿔주십시오. 네, 바꿔야 돼요. 저는 그거 나 돈만 있으면 저거 우리 학교로 사버리고 싶다. 저게 지금 3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CJ 모양. 한학년. 한학년씩. 그런 한학년씩 가져가라. 좋다.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다. 네. 여러분 돈 많이 버시고. 네. 그럼 요 그림 같이 요 그림은 어떻게 이렇게 이거 꿈꿔봤으면 제가 좋겠다? 꿈꿔봤는데 그냥 제가 그 보내드린 사진을 네, 네. 대부분 그냥 거의 그거를 다 짬뽕한 느낌이에요. 보니까 그걸 거의 계단형 쉬는 짬뽕했어요. 공간, 네. 오른쪽도 이제 빈백 쉬는 공간. 네, 이거는 쉬는 공간이고 음. 그 다음에 여기는 약간 운동이라고 해야 되나? 운동하고 보드 게임 할 수 있는. 근데 이동 교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해서 공부하는 곳이에요.
좀 궁금해. 아, 그렇네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시기상 여러분이 수능이 100일이 안 남아서 그런 겁니다. 이게 만약에 2학년 때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네. 공부를 같이 병행했을 거예요. 아, 근데 지금 여러분의 상상에는 오로지 그쵸. 휴식. 쉬는. 수능 끝나고 뭐 하지? 네, 쉬어야 돼요. 이거만 남아있다 보니까 오로지 들어눕는 공간. 들어눕는 공간을 예, 조금 많았다. 네. 어쨌든 이 설문조사 했을 때 소파를 설치해달라.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뭐 많았고. 북카페 형식으로 좀 해달라 이런 의견들, 맞아요. 보드게임을 좀 해달라 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요거가 공부하는 공간인가요? 네, 이게 공부하는 아까 그 공간. 맞던 네. 성동초등학교 책상을 빌려왔어요. 네, 똑같이 했고 어. 그 다음에 저는 공부라는 게 그러니까 혼자 네. 하는 것도 있는데 다 같이 이제 음, 서로 알려주는 것도 있잖아요. 음. 뭐 멘토멘티라고 해야 되나? 음. 어쨌든 그런 것도 그런 공부하는 것도 음.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럼 생각을 했어요. 요 지금 요 그림 같은 경우는 이 책상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 제가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사진을 못 찾겠어가지고 네네. 비슷하게 그냥 설명할 수 있는 걸 가져왔는데 그 책에서도 가구의 집이라고 해서 벽을 단순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벽이 아니라 다양한 가구로 이용할 수 있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런 집처럼 이제 벽이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의자 일부가 먹기? 네 일부가 의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튀어나온다는 얘기잖아. 아니 튀어나온기보단 어. 그 벽의 일부를 그러니까 의자를 이제 빼와가지고 네. 빼오면 그 뒤에는 칠판이 음, 있고 음, 그래서 음. 의자를 이렇게 빼서 이렇게 둥글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평소에 가르쳐 줄 놀다가 수 있다. 수업이다 이러다 여기서 빼와가지고 앉아서 공부하는 척 이러고 이게 이제 교과 교실제로 이제 확 돌아가야 되는데 그 학점제에 맞춰서 이따가 뭐 평면도를 보겠지만 아마 그 교장 교감쌤 그리고 뭐 부장 선생님들이 이렇게 관리자의 입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아마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라고는 당연히 알고 있고 사실 나라에서도 그런 공간을 좀 확보하라고 해서 이제 공사에 들어가는 건데 근데 무작정 휴식만을 취하기에는 어쨌든 거기에서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교과교실제라고 하는 취지가 맞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수학 이동교실 이랬는데 빈백이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학 이동교실 한번 잠깐만 수학 이동교실에 대한 사진을 만약에 이따가 한번 얘기하죠. 그거 네. 하나 더 하고 얘기하겠습니다. 하나 더 하고 네. 자, 어디로 갈까요? 이제 남은 도서관. 거. 도서관. 도서관 네, 학교 도서관 맞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도서관 먼저 설문하고 나서 가장 이거지 제가 네. 이거 나중에 그 대학생이 돼서 이런 걸 또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거 만약 만들 때 PDF 파일로 다 다 변환을 시키세요. 그래야지 안 깨져요. 이거 대충 해가지고 사진 캡처 딱 하면 다 깨지는 이렇게 다 깨지는 거야. 아시겠어요? 네. 네. 먼저 도서관 활성화 해가지고 그게 제일 많았는데 무슨 VR 체험이나 아니면은 뭐 메이커 스페이스 같이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걸 원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아니, 도서관에 가가지고 청룡열차 타겠다는 거 아닙니까? VR 기기로? 그러니까 막 낭떠러지 떨어지 막 이렇게 팍 소리 나고. 그래가지고 도서관에서 왜 네. VR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그거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다양한 예시를 제가 차례를 조사해가지고 넣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다양한 걸 넣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진짜 재미만을 위해 가지고 알았어요. 그걸 알았어요. 선택하게 돼가지고 아 이거 좀 곤란하다 그래가지고 결과는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일단 최대한 다른 요구사항 같은 거를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했고요. 특히 기타에는 그 뭐지 책의 건수를 늘려달라 아니면은 이제 그 다양한 도서관 분야. 이동은 도서관의 위치가 너무 멀다. 이거는 너무 제가 해결가 제시하기에는 좀 그래가지고 가장 이제 많이 반영한 게 계단형 쉼터, 미디어 저석, 칸막이 저석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 도서관의 모습이죠. 네. 근데 크기로는 저는 되게 만족스럽긴 맞아요. 해요, 사실. 크죠. 예, 네. 그러니까 뭐 학교 예를 들어서 2층 저쪽 끝쪽으로 도서관을 한 2개 교실을 한다 하면은 좀 좁을 것 같은 느낌이 네, 들거든요. 맞아요. 4개 교실까지 해도 지금 이 정도의 공간은 사실 안 나오는 건 맞아요. 요렇게 네. 요 공간 써봤어요?
여기는 축제 안 때밖에 안. 저는 여기서 수업을 해봤었어요. 진짜요? 2017년도인데. 몇년 전. 왜요? 17년 뭐 얼마 안 됐어요. 저, 그때 제가 남녀 반을 섞었었거든요. 딱 이 시기, 2학기에, 1학년 2학기 시기에 반을 섞어가지고 한 대 모을 장소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모아서 그때 썼던 책상들이에요. 먼지가 뽀얀데 그때는 수업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긴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외하면 여기가 완전 죽은 공간은 맞죠.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항상 이 책 읽는 공간이나 아까 6층 공간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공간은 흡음이 잘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흡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단순히 건물을 올려야지 이렇게 건축이 끝나서는 안 되고 네. 진짜 흡음이 정말 중요해요. 소리, 그러니까 내가 집중하는 공간인데 어떤 소리든지 막 울리기 시작하면은 그게 집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흡음 장치가 전혀 안 돼 있는 게 좀 아쉽긴 하고 바닥이, 그러니까 우리 교실의 바닥이 소리를 다 튕겨내는 바닥이란다. 그러니까 나무 바닥 이러면 하다못해 장판이라도 깔아놓으면 소리를 좀 먹어요. 네, 그래서 조금 귀가 편안해지는 게 있죠. 우리가 청각에 의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네, 요거 참 요거 이 나무 뭐예요? 여기 이제 아마 교감쌤이 이런 거 몇 개 사줬어요. 네, 교감쌤이 이런 거 몇 개 사셔가지고 네, 그래도 친환경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런 걸 이제 갖다 놨다. 네. 아, 요 앞에가 네. 그죠, 네, 무용실로 가는 무용실 공간. 있고 옆에 밴드부. 밴드반. 요거 아마 옮긴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네. 자, 이런 공간. 그러니까 저는 도서관은 그래도 꽤 괜찮다. 하지만 여전히 뭔가 산만함, 그쵸. 그 네. 산만함을 어떻게 잡느냐의 관건 같아요. 네,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시를 하실 건지. 이거 그림 있을까요? 혹시? 어떤 그림인가요? 제가 그린. 아, 그림. 이거 그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건 아니에요. 아, 이거요? 요거랑 잠깐 비교를 할까요? 요거랑 요렇게. 네, 요렇게 그리겠습니다. 나중에 설계도 어떻게 그릴지 참 캐드 뭐 이런 걸 쓸 수 있을지 되게 기대돼요. 아직 건축학도 지망생이니까. 아니, 그래도 직각은 좀 맞춰줄 줄 알았거든요. 이거 초등학교 3학년 저희 딸한테 보여주면 직각을 못 찾습니다. 네, 3학년한테 보여줘도 직각을 못 찾아요. 이거.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먼저 이제 크게 공간을 네 가지로 나눴는데요. 관리 공간하고 자료 공간 그리고 열람 공간, 수업 공간인데요. 일단 출입문에 들어가면은 관리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제 안내 데스크 대출 반납대가 있잖아요. 네네네네. 거기서 학생들이 이제 대출 반납을 하고 그 다음에 자료 공간에서 다시 할게요. 괜찮아요. 시간이 길어져서 어차피 내가 편집할 지금 엄두가 안 나. 그냥 가. 저희 뒤에 사진을 보면은 다시 대출 반납대 사진이 있거든요. 대출 반납대 사진. 네, 이 아, 사진이요. 네네네. 네, 여기가 행성여고의 사진인데요. 행성? 네, 강원도 행성. 네. 이제 대출 반납대 밑에다가 전시 공간 같은 거 해가지고 그 날에 이제 신간도서나 아니면은 추천도서 같은 거 해가지고 아이들의 이제 책에 흥미가 지금 걸- 우리 바깥쪽에 벽면에다 그냥 뽑아서 붙여놓고 계신데 네, 책을 직접 그려내 놓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근데 신간도서 칸은 있긴 있잖아요. 있어요. 네. 근데 좀 이렇게 더 눈에 띄게. 눈에 띄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자료 공간인데요. 네. 자료 공간. 자료 공간 어떤 요 자료 공간 네. 요 크게 큰 자료 공간에 어떤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애들이 이제 칸막이 자석 같은 걸 원해가지고 이런 거. 네.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료 공간 뒤쪽에 이제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거기에 창가 있고 거기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 북노크라고 해가지고 이제 도서관 구석 공간 만든 건데 방금 전에 그 지금 현재 도서관 사진을 보시면 남는 공간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거기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CCTV는 다 달아놓으실 거예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네. 혈기왕성한 청춘남녀 아이고. 도서관까지 침범하게 할 수는 없어요. 설마. CCTV에 꼭 달아주시기 바라고요. 네. 또 어떤 공간? 수업 공간? 이제 열람 공간. 열람 공간. 열람 공간은 어디로 갈까요? 이런 건가요? 어떤 사진이죠? 그 계단형 그 공간 먼저. 계단형 공간.
계단. 이런 거. 여기. 오. 방금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네네. 공간이 두 개거든요. 네, 이 공간, 자료 공간.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있고 있어요. 자료 공간. 출입문하고 가까운 공간이 이제 계단형 열람 공간 해가지고 여기 이제 네네네네네네. 학생들이 많은 요청을 해가지고 거기 넣은 근데 건데. 이거는 건물이 2층, 3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이 네. 이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린 단층이잖아요. 네. 하지만 만들어라. 그냥 만들어. 계단형의 공간. 아니 굳이 높지 않아도 그냥 뭐지 계단을 낮추면 약간의 층계가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그냥 이게 이제 이게 유명해지기 시작했던 게 네. 과거 이제 서울시 서울 맞아요. 도서관에 네. 아. 그때 이제 그 당시 박원순 시장이 처음에 아마 이걸로 시작을 했었던 거예요. 이렇게 공간을 꾸렸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 저도 거기 도서관에 자주 갔었거든요. 서울 시민이니까. 근데 그때부터 이게 이제 붐이 일었던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저희 동네에도 도서관을 새로 지었거든요. 네. 손기정 문화도서관이라고. 여기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찾아서. 딱 저 모양을 그대로 가져갔었어요. 손기정 문화도서관. 이게 아주 최근에 지어진 도서관이라 뭐 실내가 이렇거든요. 예, 겉모습은 이렇고요. 그러니까 구건물이에요. 구건물인데 1층에 이런 공간이 있고, 네, 좋은데요, 네, 되게? 이게 위층에 이제 책장이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아. 뭐 원하는 그런 구성일 것 같아요. 평범하진 않죠. 네, 네. 평범하지만. 여기가 입구 들어가는 곳이고 그 계단형이 하나 사진이 있을 만한데 그거는 쏙 빼놓고 쏙 빼놓고 그거 안에 이런 공간도 있어요. 우와.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리고 약간 캠핑장 같은 분위기도 하나 있어요. 한 구석. 네. 진짜요? 네네. 이게 입구가 있을 만한데 요런 거 약간 캠핑 비슷한 공간이거든요. 이게 이런 공간도 있고요. 근데 계단형 그 입구 1층 올라가는 그것만 없네. 어떻게 된 게? 아쉽네. 그 사진만 없네요. 하나 있을 법한데. 하여튼 되게 이쁘게 돼 있고 저희 아이도 요거거든요. 아, 우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위로 올라가야 그 대출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 아래층은 아까 그 책상이 테이블 몇 개 있어서 네. 공부하는 공간, 열람실처럼 해놓은 거고, 네. 열린 열람실 등 해놓은 거고, 올라가면서 위에서 이제 대출 반납 이걸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가 여기부터 앉죠, 당연히. 그쵸. 여기가 재미있으니까. 네. 네, 책을 빌려서. 네, 뭐 그렇습니다. 네. 또 뭐 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이제 또 다른 또 다른 열람 공간 이제 두 번째 열람 공간인데요. 두 번째 열람은 이게 네. 시청자들이 아셔야 되니까. 네. 네. 여긴가요? 네, 네. 아 여기 네. 여기 오른쪽? 여기 네, 여기 이렇게 색깔별로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색을 칠하게 네. 그런데 요 공간을 이 공간은 이제 옆으로 가시면 네 여기요. 요거 여기 해가지고 이제 미디어 자석을 저기다 놓고 이제 좀 더 넓게 개방된 자석을 열람 자석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굳이 자료 공간 쪽에 있는 자석 말고도 여기서도 공부를 할 수 있게 하고 아니면 또 소파에 앉아가지고 볼 수 있게 하고 그놈의 소파. 집에 소파가 없니? 참, 네. 이렇게 소파를 좋아할 줄이야. 네. 네. 나중에 소파 비싼 거 쓰세요. 편안한 거. 알겠습니다. 수업 공간. 수업 공간 남았군요. 네. 네, 마지막이에요, 이제. 네, 마지막 어디냐면요, 여러분 수업. 네. 가지 않았어. 네. 여기요. 네. 네. 어떤 사진 보여드리면 될까요? 계단이요? 아니면 수업 공간. 아니구나. 이건가요? 네. 수업 공간은? 네네. 수업 공간은 이제 좀 분리된 공간으로 선생님이 교과 수업할 때 와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살짝 거기를 반투명 폴딩도어처럼 폴딩도어를 이용해가지고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좋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던, 아까 봤던 요 공간이잖아요. 요 공간 어떻게 쓰자는 거죠? 다른 건 하여튼 수업 공간은 수업 네. 공간. 이게 네. 수업 공간이야, 얘들아. 아, 수업을 했다니까. 그거를 이런 식으로 네. 가져가 보자. 필요하면은 이제 열어가지고 좀 더 자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지금 도서관에 5억 들어갔거든요. 지금 5억이에요? 지금 말한 것만. 아니 지금 말한 거를 넣으면 지금 말한 거 집어넣으면 한 3억 정도 됐어요. 네, 우리 오늘 한 50억 찍어볼게요. 50억이면 학교를 지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이제 알겠습니다. 반투명하게 해가지고 이제 너무 단색이면은 너무 밀폐된 공간처럼 돼가지고 그렇다고 너무 투명이면은 너무 불편할 수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안에 전자칠판 넣어가지고 이제 수업을 좀 한 더 2천만 원 더 넣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수업 공간입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근데 여기 댓글 여기 댓글. 댓글이 더 올랐다고요? 우리 도서관. 아, 서수원 쪽 1월 도서관에 이런 식으로 계단 쉬는 곳처럼 꾸민 도서관이 있어요. 다산 도서관은 한옥 실내 구조 같은 책도 있어요. 예쁘게 꾸며줬겠다. 네, 사서 저도- 같은데? 사서쌤이신가? 도서관에서 할 일 없어서 이거 보고 있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볼 건 다 본 건가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이걸 한번 보죠. 요거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바뀔 거냐에 대한 뭐라고 말씀드려야죠? 평면도라고 해야 되나? 네, 각 평면. 층마다 지금 여러분이 서식하고 있는 5층입니다. 변경점 보이죠? 여러분 몇 반? 저희 12반이에요. 제일 끝에 있죠, 여기 이제 바람 많이 불거든요. 아, 거기에요? 여기 아닌가요? 네. 아, 지금 어디예요? 여긴가요? 뭐 어디쯤? 아, 북쪽인가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숫자 대충 써놨겠죠.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해서 이 아래쪽에 보시면 우선 큰 변화가 이제 남자 쪽 끝에 그러니까 지금 이동교실 있는 데 있죠? 거기를 이제 언어 융합 존. 언어 융합 교과실로 이제 만든. 그러니까 각 과목마다 네. 국영수도 네. 이런 그 교실을 필요로 하는. 지금은 과학만 주로 가잖아요. 그쵸, 과학, 미술, 맞아요. 음악이 가는데 맞아요. 이제는 다른 교과들도 이렇게 특수 교실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요 끝에 보면 이제 창조실이라 이름을 만드셨는데 이제 소인수 창조실. 학습 이거 아까 말했던 스터디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스터디 공간인 학습.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변화를 준다 그러고 융합교실이 이제 2개가 있는데 이제 이 안을 어떻게 꾸밀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보여줬던 샘플 같은 거 네, 소파 몇 개 넣고 네, 소파 넣고. 네, 그건 이제 또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이게 6층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그냥 비슷한데 여기 큰 변화가 뭐냐면 네. 사실은 이 지금 3층에 홈베이스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네. 이게 이동교실. 지금 현재 이동교실이잖아요. 근데 4층도 마찬가지고 지금 3층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이제 다 새로 생깁니다. 이 홈베이스의 벽을 아마 뚫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좀 개방감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 소파 들어가야 됩니까? 네,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또 그 가오 잡는 애들, 소위 가오 잡는 애들이 우선 소파부터 들어 누워 있어요. 아, 저도 그 걱정이었어요. 그럼 차지하는 애들만 차지. 어떻게 예약을 걸어야 되나요? 혹시? 예약형으로. 소파 하나에도 예약을 걸어야 되나요, 혹시? 몇 교시 쉬는 시간에 사용. 또 이게 패브릭으로 해버리면 너무 더러워질 거예요. 애들 음식 막 흘리면, 음료수 흘리면 어떡해. 맞아요. 네, 패브릭 안 됩니다. 이태리 가죽으로 해달라는. 이태리가. 네, 뭐 이런 게 있고. 4층은 이제 여기 보면 사회탐구 융합존. 아까 그 언어 영역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사탐이 여기 들어옵니다. 아, 세탄. 사탐이 들어온다고 하고, 3층에 뭐가 들어가나 볼까요? 네. 지금처럼 진로 교과 교실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름이 이제 박나래가 아니라 네, 콩나래 존으로 이제 들어온다. 이렇게 돼 있고, 홈베이스는 이제 각 층마다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층이 이제 대공사예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 방송실 우리 2층이지만 네. 방송실을 제외하고 교목실을 제외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기 보건실을 제외하면은 네. 다 비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이제 좀 잘 써야 되는데 지금 네, 잘 써요. 현재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제 저쪽 여자 쪽 교실부터 보면 과학이 다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학실이 1층에 하나 있고 화학실 들어있죠. 네, 그다음에 화학실. 저기 생명 저기 밥 먹으러 나오는 네, 음악실 그쪽에. 앞에 하나 있고 지구과학실은 6층에 있어요. 저기 위. 가보셨어요? 네. 네, 야자실, 6층. 야자실 옆에 옆에. 있는. 네, 야자실 옆에 있는 거기가 지구과학실. 물리실은 4층에 있고. 그러니까 지금 다 떨어져 있으니까 과학을 이쪽으로 모아라. 아.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고 해요. 요 끝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수리 융합 교실, 수학도 있습니다. 네, 수학. 저는 이 수학이 네. 수학 이동 교실이 잘 꾸미면 좀 특색이 있지 않을까? 아까 말했던 뭐 칠판. 칠판. 맞아요. 여기. 벽면이 칠판이 되는 거죠.
대신 분필이었으면 좋겠어. 네, 저도 분필. 분필이었어요. 탁탁탁 냄새, 이 느낌, 소리 느낌 던지기도 하고. 열정적으로 쓰는. 근데 그게 또 세라믹 칠판이 그게 EBS 보시는 거 있잖아요. 인간이 네. 다 세라믹 칠판이에요. 그래서 빛도 반사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빔 프로젝터라도 반사가 안 돼서 눈이 편하고 써지기도 편하고. 근데 분필은 분필 가루만 조심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좋은 거 쓰면은 뭐 분필 가루도 많이 안 날리고. 수학 융합 교실은 저는 왜냐면 저는 그 수학 그 인강은 거의 그렇잖아요. 도형이 나오면 이게 빔으로 쏴서 그 문제만 이렇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네. 이준호 쌤 같은 게 그렇게 맞아요,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한글 파일로 주로 하시다 보니까 화면이 되게 색상이 다를 거예요. 흰 바탕, 검은 바탕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잘 만들어지면은 선생님들이 이동하는 불편함 없이 문제 딱딱딱 펼치면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럿이서 나와서 함께 뭐 토론하면서 수업도 할 수 있고 풀이도 같이 할 수 있고 짝 수업도 가능할 것 같고 그렇게 하고 한 구석엔 또 소파 놓고 소파 빈백에서 이렇게 보는 거지. 빈백에서 얼마나 잘 푸나 보자. 좀 다리도 좀 꼬아보고 그렇다. 그리고 이제 방송일 옆으로는 디지털 검색 토론실이 있는데 저는 정확히 이건 뭔지 모르겠고 네. 인성존이 있네요. 인성전 좋아요. 그러면 방송실 앞에 인성존 이 교목실을 그대로 두면서 인성존을 두는 건가? 이게 교목실을 홈베이스로 두시는 건가? 그래가지고 위클래스가 일로 오네요. 네. 맞아요. 2층으로. 조금 소란해지겠군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디지털 검색 토론실이 뭔지 정확히 좀 알면 좋겠는데 네. 여기 그럼 컴퓨터 들어오겠죠, 그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이런 거. 근데 아까 이제 사진 몇 개 뭐 같이 봤으니까 좀 관리자 선생님들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보고 나서 제가 이거 올리면은 꼭 드리려고요. 링크를 보내드려서 우리 학생들이 생각했던 건데 물론 이제 화질이 많이 안 좋아서 좀 아쉽지만 그림이 뭐 골라서 보시겠죠. 네. 그리고 지금 저쪽 별실에 그 음악실 있는 쪽 음악실 이 뮤지션 존이래요 여기를. 뮤지션 존. 오, 멋지다. 거기가 앞뒤로 음악실이 되는 걸 하나로 트는 건지 뭐 그러네요. 음악실 어디서 하셨었어요? 음악 저희 수업? 네, 건너서. 저쪽이죠. 네. 거기. 올해는 그쪽에서 1학년은 아래 내려가. 아래 내려가서 네. 거기가 그래도 방음 처리도 되게 잘 돼 있잖아요. 네. 네, 그쪽.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 밴드도 좀 들어가도 좋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는 이제 1층. 1층에 이런 게 닭꿈존. 닭꿈존? 부장생이 있었나? 많은 꿈이 있는 곳인가 봐요. 근데 국회실과 법정실이 생겨요. 지금 현재 다목적실인데 국회실이. 네, 근데 모의국회가 가능한 식으로 어떻게 바꾸시려고 하는 건지. 우와. 네, 뭐 그런 게 있네요. 네. 법조인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지금 현재 생물실하고 음악실. 이 음악실로 통폐합되고요. 네, 왜냐면 과학실에 2층으로 올라와야 되니까. 그래서 오페라 하우스 존이 있는데. 오페라 하우스. 네, 와. 약간 살짝 계단식이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아. 네, 그런 게 있지 않을까. 6층 공간이 그러니까 양쪽을 좀 다르게 운영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한쪽, 네. 한쪽은 공부하는데 약간 한쪽은 공부하는 거고 좀 의논하고. 한쪽은 약간 문화 공간으로도 네, 쓸 수 문화 있고 공간도. 강연도 가능한 공간이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홀딩 도어 맞네 여기 보니까 홀딩 도어로 이쪽은 돼 있고 동쪽은 서쪽은 그런 분 말씀하셨어요. 붙박이 책상이 이쪽에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공부하는 곳일 것 같아요. 네. 왠지. 요 부분이 그렇죠. 우와. 그리고 그 외부 여러분 녹색 그 공간 보니까 여기에 블라인드도 있고 커튼 박스 이건 안쪽인데 그럼 바깥쪽에 뭐가 없나? 바깥쪽에 대해서 써야지 유리난간이 들어오네요. 유리난간. 좋다. 유리난간. 유리난간? 이건 무서울 것 같아. 네. 요게 이제 사실 이렇게 예상 그림까지 있었으면은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온 것 같아요. 네. 급히 이제 교육청에 이제 보고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예상도까지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뭐 예상도가 나올 때쯤에 또 이제 뭐 학생 의견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 또 한번 참고 자료로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오늘 이렇게 저희 그래도 벌써 1시간 넘게 했어요. 이 정도 할 줄 몰랐죠. 네, 이 정도로 할 줄 몰랐어요. 이렇게 하기 잘했죠. 처음에 네, 마스크 벗기 되게 싫어하다가 그래도 이제 정리하는 마당이니까 우리 윤주부터 이렇게 그 소감이라도 아니면 뭐 앞으로의 각오라도 하실 말씀 있으면
예, 간략하게 해주세요. 길게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학교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 나중에 이제 졸업해서 다시 학교를 찾아왔을 때는 더 좋게 변화되어 있는 네,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여기 청양고 TV까지 나올 거라고는 그럼 오늘 뭐 할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지도 보고서로 끝날 줄 알았는데 어. 여기까지 네.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이렇게 다 같이 말해보면서 생각을 말해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이 되게 유익했고요. 그리고 이제 윤주 말대로 다음번에 여기 학교 왔을 때 더 좋은 학교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제가 상상했던 그런 공간들이 현실에 실현되기 참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를 좀 현실 소파 하나 자각 들고 네, 저렇게 어려울 줄이야. 네, 현실 자각 타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고, 네, 좀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네.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오로지 이제 대학 한번 좀 더 잘 가보려고 아니, 포트폴리오 형식의 방송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학생들하고 선생님하고 학생과 교사가 함께 학교의 미래를 고민해보고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은 뭐 어쨌든 예, 도움이 되는 시간이 생각. 제가 꼭 이거는 교장 교감쌤에게 추천해서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새 친구들이 이런 거를 한 이유가 결국 건축가로서의 어떤 사명을 실현해보고자 하는 준비 단계에서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봤던 여기 안에 문구였는지 다른 데서 본 건지 이런 말이 있었어요. 건축가는 건물을 통해서 삶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라는 이제 말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직업 그리고 그쪽의 공부가 아니라 이런 삶을 디자인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이걸 꿈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들의 삶을 그려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차영고에 대해서 한번 구상을 해보는 것도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방향에서 항상 그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아쉬워서 안타까워서 시작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는 어떤 앞으로의 미래 속에서 사람들의 삶도 그려보고 고려해보고 구현하는 어떤 미래의 새 건축학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려고 네, 합니다. 네, 오늘 방송실 이게 나름 이름이 있어요. 시시콜콜 라이브라고. 근데 발음이 좀 어려워. 만들고 나서 항상 후회하거든. 시시콜콜 라이브. 오늘은 건축 콘서트라는 책을 가지고 북 콘서트 겸 그리고 우리 학교의 어떤 공간을 좀 그려보는 시간을 우리 새 친구들과 나눠봤습니다. 형원 친구, 유빈 친구, 윤주 친구, 남은 수능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바라고 건강하게 고3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